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코로나19 새 확진 환자가 사흘 연속 60명을 넘겼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과 대전, 충청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초등학생 확진 환자도 3명이 늘었습니다. 이 중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도 있어서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첫 소식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600여 명에 대해 코로나19 전수검사가 실시됐습니다. 어제 5학년 학생이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엄마랑 같이 와서 오늘 학생들을 전부 다 받았어, 오전에. 걱정이에요.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지난주 월요일 인후통이 있었지만 발열 증상이 없어 약을 먹고 이튿날 하루 등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반 학생 등 밀접 접촉자 50여 명은 전원 음성이 나왔지만 어머니 등 가족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전파 양상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경기도 성남에서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초등학교 1학년생 확진 환자가 나왔고 광주에선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갔던 초등생이 양성 판정을 받아 오늘 하루만도 초등생 감염자가 3명이나 됩니다. 방역당국은 소규모 감염을 통한 깜깜이 환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확산 속도가 추적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두더지 잡기식의 감염 차단 노력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상향 조정하면 오히려 방역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어 지역별로 맞춤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선 해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만간 원격 진료를 시작하고 귀국 비행편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입니다. 특히 걱정되는 곳은 광주, 전남 지역입니다. 광주에선 최근 9일 동안 80명 가까이 확진자가 발생해서 일부 지역의 유치원과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전남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단체 행사를 금지시켰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 확진된 환자들 대부분은 방문 판매 업체가 입주해 있는 금양 오피스텔과 관련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교시설과 병원 등 다양한 집단에서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금양 빌딩을 저희가 폐쇄 조치를 하고 20일부터 7월 2일까지 방문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전체 조사를 한 과정에서 발생한 환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광늑사와 일곡중앙교회 등도 금양 오피스텔과 연관성이 확인됐습니다. 일곡중앙교회 확진자 가족인 초등학생은 양성 판정을 받아 광주 지역 첫 초등학생 감염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초등학생 감염자가 나온 광주 북구는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180곳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원격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고 광주 전체 어린이집 1000여 곳은 2주일 동안 전면 휴원합니다. 또 모든 종교시설과 학원, 밀집도가 높은 지하 다중이용시설 등을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학원의 경우 기존 300인 이상 대형 학원만 고위험 시설로 분류했습니다만 오늘부터는 온생수에 상관없이 관내 모든 학원이 고위험 시설에 포함됩니다. 전남에서도 광주 관련 확진자들이 발생하면서 전라남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강화하고 실내 50명, 야외 1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만 명을 넘어서며 일일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미국 등 아메리카 대륙에서만 하루 10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5만 3천 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미국의 독립기념일. 워싱턴 DC에선 에어쇼와 대규모 불꽃놀이 행사가 강행됐습니다. 참석자 대다수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환자가 많이 나온 것뿐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또다시 중국에 돌렸습니다. China's secrecy, deceptions and cover-up allowed it to spread all over the world, and China must be held fully accountable. 세계보건기구 WHO가 집계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일 하루 동안만 21만 2,326명,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감염자가 많은 브라질에서만 4만 8천여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아메리카 대륙 내 확진자가 전체 신규 환자의 61%를 차지했습니다. Tem muitas pessoas que não puderam fazer isolamento e que essas pessoas estão morrendo. 코로나19의 1차 대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진단이 나온 가운데 다국적 연구진은 전염력이 더 강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종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MIT 연구진은 뚜렷한 해결책이 없으면 내년 봄까지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2억에서 최대 6억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올 여름 휴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 여름 휴가가 고민된다는 분들 많으시죠? 이번 여름 휴가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빅데이터로 분석해봤습니다. 정진욱 기자입니다. 한창 휴가 계획을 세울 시기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아무래도 밖에 나가면은 위험도 크고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름 휴가 갈 계획이 없어요. 사람들 단체로 많이 모이는 데서 다시 이제 좀 사태가 심각해졌었잖아요. 블로그와 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 언급된 최근 5년치 텍스트 27억 건을 분석했더니 지난 6월 한 달 동안 휴가를 언급한 횟수는 16만 8천 건으로 올해가 가장 적었습니다. 휴가와 관련해 언급된 서술어 가운데 1위는 가고 싶다는 말로 휴가에 대한 기대는 높았습니다. 하지만 힘들다는 연관어가 함께 상위에 올라 휴가를 포기하는 사람도 많은 걸로 분석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험을 반영한 듯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보다 실내에서 휴가를 보내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휴가 계획의 연관어 중 처음으로 집이라는 단어가 상위권에 올랐고 호텔 그리고 호텔에서 보내는 바캉스를 뜻하는 호캉스, 수영장이 딸린 풀빌라를 언급한 비율도 높았습니다. 또 작년까지는 국내보다는 해외를 여행지로 언급하는 횟수가 많았지만 올해는 상위 20곳 중 18곳이 제주, 부산 등 국내로 나타났습니다. 또 시기는 극성수기인 7월 말에서 8월 초와 달리 학생들의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8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로 전체 휴가 규모는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휴가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또 휴가와 관련된 각종 야외 활동이 굉장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비 활동이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년 휴가 계획에 대해서는 올해와 달리 국내보다 해외로 떠나겠다는 언급이 많이 나와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습니다. MBC 뉴스 정준익입니다. 코로나19는 여름 휴가뿐 아니라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식물 재배기를 이용해 집에서 직접 채소를 길러 먹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도 그 영향 중 하나인데요.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다 보니 대기업들도 슬슬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예 간식 준비가 한창인 한 가정집. 재료로 쓸 상추를 냉장고가 아니라 베란다에 있는 식물 재배기에서 바로 따옵니다. 무농약이라 씻을 필요도 없습니다. 식물 재배기는 물과 전기만 있으면 알아서 빛과 습도를 조절해 채소를 키워줍니다. 채소를 사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때로는 급등하는 채소값 걱정도 없습니다. 코로나 문제도 있고 그 세균이나 이런 거 바이러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바로 따서 방금 먹듯이 그렇게 먹으니까 신선한 것도 있고.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 3월 이후 식물 재배기 판매량은 작년 월 평균의 3배로 뛰었습니다. 집에 갇혀 있는 시간이 늘어 기분 전환이 필요한 데다 파는 식재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까지 겹쳐 직접 채소를 키워 먹는 사람이 급증한 겁니다. 우울감 해소를 위해서 식물을 직접 키워보고 싶다라는 요지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물 안에서 식물을 키우는 이른바 스마트팜은 이제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 있는 대형 식물 공장.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깨끗한 채소라는 이미지 덕에 여기서 키운 채소는 지하철 이용 고객에 바로 팔리는가 하면 남는 건 샌드위치나 샐러드 업체에 공급됩니다. 저희 이제 유럽 품종의 엽채류를 키우고 있고요. 하루에 약 50kg 정도 생산이 가능하고요. 월로 따지면 1톤 정도 생산. 세계 스마트팜 시장이 해마다 16%씩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과 LG 같은 대기업들까지 뛰어들고 있는 상황.
업계에서는 국내 스마트팜 시장이 2년 뒤엔 6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